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시아투데이 오늘 주요 뉴스와 주요 컬럼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6일이죠. 어제가 6.25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서 전면 남침을 했던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74년이 흘렀습니다. 어제 6.25 74주년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서 6.25 74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대구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을 6.25 74주년 기념식 장소로 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6.25 전쟁이 터져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피난와서 임시 수도를 정해야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임시 수도가 바로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33일 동안 임시 수도로서 전쟁을 지휘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낙동강 전선의 전황이 매우 치열해지자 어쩔 수 없이 다시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깁니다. 대구는 그 6.25 전쟁 초기에 3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전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죽지세로 쳐내려오던 북한 괴뢰군에 맞서서 우리가 어쨌든 버티기 시작한 것이 낙동강 전선입니다. 포항, 울진, 칠곡, 다부동. 이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이 버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 낙동강만 돌파하면 부산까지 그냥 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김일성의 판단 때문에 김일성이는 이 지역에 북한 괴뢰군의 주요 병력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 좀 허술해진 그 틈을 타서 메가드 장군이 지휘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전선에서 일단 지켜내고, 그리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하니까 이 가운데 갇히게 돼버린 이 북한 괴뢰군이 그때부터 허겁지겁 이 포위망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철수를 하죠. 그러면서 6.25 전쟁의 전황을 우리가 유리하게끔 이제 바꿔내는데요. 이 6.25 전쟁의 전황, 국면 전환, 이것에 이 낙동강 전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념식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끊임없는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이렇게 북한을 규탄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구에서의 6.25 74주년 기념식을 주관한 후에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미국의 핵 항모인 루즈벨트호가 입항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해 있는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승선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 항모에 직접 승선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루즈벨트 함에 승선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루즈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다.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 무장론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워싱턴 선언, 특히 강력한 확장 억제를 강조함으로써 이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한 강력한 확장 억제를 강조함으로써 자체 핵무장론 등등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그 미국에서 체결된 워싱턴 선언의 강력한 확장 억제, 이게 이제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일단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그러하지만 정치인들은 뭐 그보다는 한두 발 앞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후에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야,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또는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핵공유, 나토와 같은 핵공유를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어벤져스 토크 배틀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대표 후보, 당권 후보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들을 폈는데요.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은 나경원입니다. 자체 핵무장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가자. 뭐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로 핵무장하자는 것은 아닌 주장을 했습니다. 원희룡은 핵무장에 앞서서 지금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람은 원희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25 74주년을 맞아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화문 광장에 국가상징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 단순한 태극기 개양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첨단 미디어 장치를 결합한 그런 100m 높이의 태극기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고 그 앞에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광화문 광장을 국가 상징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의 워싱턴 모누먼트, 또 프랑스 파리 쌍젤리제 거리의 에뚜알 개선문, 그리고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 같은 역사 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태극기는 1년 내내 연중 상시 개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개양한다, 이 계획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요. 근데 이게 광화문 광장이니까 서울시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이었습니다. 이 박원순이가 서울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 사는 시민이 어떤 시민들이길래 태극기를 개양하는 게 그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무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이는 이미 죽어 없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사연들은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기개양대 설치를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자 좌파 시민단체 쪽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아, 태극기를 개양하는 거가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거군요. 네, 정말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그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망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요, 연간 2천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3.1운동이나 서울 수복과 같은 우리 역사의, 우리 현대사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들이 이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개양하겠다 그러는데, 이걸 시대착오적이다, 구시대적이다,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러고 반대하고 나서는 저 종북 주사파들, 제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라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일방적으로 폭주와 독주를 하는 바람에 원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그대로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제부터 이제 국회 상임위가 이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야권 단독으로 그동안 과방위를 열고 법사위를 열어서 이자들이 방송 3법 또는 방송 4법을 이미 과방위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법사위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어제 법사위는 이 과방위가 넘긴 이 방송 4법이 강행 처리되는 그런 또 하나의 독주, 폭주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과방위가 이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숙려기간 법안 소위 심사도 다 건너뛰고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는 오자마자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렇게 법사위와 과방위를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권, 다시 제의하라고 하는 제2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 법안은 이제 좌초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좌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법을 이렇게 집착했을까? 보면 간단해요. 방송 3법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여기에 사장 선임권을 갖는 이사회 구성을 종북주사파들한테 유리하게,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게 이 방송 3법의 내용입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중에 최소 4명이 있어야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을 고쳐서 좌파들이 추천하는 2명의 방통위원이 모든 것을 다 비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방통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법입니다. 결국 이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상파 종편 모든 방송을 압도적으로 지배했던 종북주사파 노영 방송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당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완전히 자기들한테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 보겠다. 이런 마지막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의 내용도 악법인데다가 이걸 야권이 단독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 만들어줬다고 공표합니까? 제2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시아투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유우파 정론방송, 자유우파 정론신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주요 뉴스들과 주요 칼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 패널들 2분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도 좀 듣고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5자 토크, 7차 토크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정론신문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종근의 HQ 월요일, 송국권의 현장 정치가 화요일,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 주필의 소리가 수요일, 그리고 다시 목요일은 이종근의 HQ, 금요일은 송국권의 현장 정치. 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주필의 소리,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토크 배틀의 장으로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2분의 자유우파 대표 패널들 모셨습니다. 법승TV, 법승, 법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법을 알아야 이긴다, 이런 뜻도 됩니다. 법승TV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또 속이 또 많이 터지는 일들 보셨습니까? 날이 그래도 좀 덜 더워서 다행이었는데 날 더 뜨거워지면 걱정도 많이 되고요. 하여튼 오늘 최대한 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말씀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슈 TV, 센 이슈라는 뜻입니다. 센 이슈, 센슈 TV의 지석규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는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하게 돼 있거든요. 이 권모라는 자가 이 청원을 했는데 5가지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라 이렇게 국회에다가 청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5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 권모라는 자가 주장한 탄핵 사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입니다. 자, 이성윤이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사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이 중앙지검장 문재인이의 대학교 후배로서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으면서 추미애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코지 하려고 아주 광분을 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이 청원이 오자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현해 주십시오. 몇 자, 글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할까요? 처음부터?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그럼 오자 토크로 하시죠. 우리 지석규 대표가 이거 오자로 하자고 하시니까 오자 토크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내용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소식은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5자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자 토크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잠시 후에 2분을 선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신문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네. 이게 나라냐? 파충류인가? 자, 이게 나라냐?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투표로 투표로 뽑았지 않습니까? 뽑은 지 지금 뽑자마자 이게 지금 국회 청원에서 이런 대통령 탄핵하자는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1거야가 심지어는 상임위에서 그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는 그런 또 지금 추진도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뽑자마자 이렇게 탄핵한다는 게 이게 과연 진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지금 생각입니다. 말을 좀 더듬으시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신가?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럼 술술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싶으면은 다 북한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싫으면은 그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천박하니까. 파충류인가? 네, 파충류는 편도체가 없습니다. 편도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편도체가 뭐예요? 이성적 판단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 하는 걸 보면서 사법질서 존중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국제사법위원회를 한다, 위원장을 한다는 사실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이성윤 의원이 지금 이 탄핵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을 갖고서는 본인이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중앙지검장 할 때 오히려 탄핵을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대 야당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했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야 진짜 뇌가 없구나. 그 파충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요. 자, 내려주시고요. 우리 처음부터 오자 토크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진행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을 얼마나 다셔주실까 조금 그랬는데 많이들 지금 댓글 달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자 토크입니다. 말도 안 된다. 정신 나간 자.
어안이 벙벙, 너나 잘하시오, 한숨만 나옴, 나라가 개판, 비정상 국가, 복날이 온다. 복날이 갑자기 왜 올까요? 복날이 오기는 오죠, 지금. 때려잡고 싶다는 얘기 아니세요? 복날. 확 때려잡아서 그냥. 개슈경 금지 예, 법이 예, 통과돼 예, 있어서 지금 뭘 때려잡을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정했습니다. 너무 좋다. 뭘 때려잡으시려고요, 이승우 변호사?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옛날에 많이 때려잡았으니까요. 예. 그래요? 개 때려잡으면 안 됩니다. 네, 알죠. 예. 아는데 옛날에 생각이 나서. 진짜 때려잡으셨어요, 개를? 제가 잡진 않았는데 동네 분들이 많이 잡았죠, 예전에는. 오. 도망쳐 다니고 보호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예, 비정상 국가, 예. 북으로 보내 개만도 못한 국회 해산에 김정은 좋니? 정은이 쫄게. 야. 잠깐만요. 네. 반국가 한국. 맛이 갔어요. 저질 국회의원. 이 오자로 하니까 의자를 빼버렸네. 조질 국회의원의 의자를 뺐어요. 저질 국회의원. 야, 그분 참 탁월하신데요. 야. 무지한 국민. 무식이 장땡. 뇌가 허럽군. 국회 해산탑. 다 헤쳐먹어. 너 죄값 받아. 닭 잡으면 돼. 네? 닭 잡으면 돼. 닭 잡으면 돼? 아, 예. 이 복날이 온다에 제가 예. 개슈경 금지법 말씀을 드렸더니 닭 잡으면 돼. 야. 문자를 올리셨습니다. 잡을 거야 많지. 잡을 거 많아요? 네. 자, 뭐 파충류 잡는 건 괜찮아요. 네. 파충류 잡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자, 이제 선정해 주세요. 저는 정했는데요. 네. 제일 댓글 나온 것 중에 쭉 보니까 예. 개를 소재로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개만도 못해, 나라가 개판, 복날이 온다 이래서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딱 하나로 정했습니다. 나라가 개판. 나라가 개판. 예. 나라가 개판. 나라가 개판 강수경님입니다. 강수경님. 걔는 참 충성스러운 동물인데 비교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해요. 가끔은요. 제가 볼 때. 예. 저는 그렇죠, 예. 저질 국회의원. 저질 국회의원. 네. 의자를 빼고 예. 저질 국회의원. 저질 국회의원 금숙님. 저질 국회의원 금숙님. 두 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유우파 정론지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상객을 무료 구독권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아까 정청래 말씀하셨는데 네. 그 회의 상황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귀로만 들었어요. 말 진짜 눈 뜨고 네, 맞습니다. 그 표정과 태도와 막. 그게 목불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목불인견. 네. 좀 눈으로 도저히. 예. 그래,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그러니까 우선 본 게 이번에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첫 상임위가 제대로 된 게 열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최상병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먼저 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최상병 청문회 할 때 딱 이랬죠. 뭐란가. 자, 10분 나가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그거 보셨죠? 이런 코미디가 아마 전 세계 국회에 있던 그 상임위에서 이런 게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갑질 중에 갑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웃기게 본 게 아니라 네. 저럴 정도로 의회 독재가 이렇게 구체화돼서 국민 정체를 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말 안보와 국가 발전과 여기에 기여했던 군인들을 저렇게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거 보고 이번에 이제 상임위에서 같이 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이 법사위 전에 정청래라는 인물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걸 꼭 알아야 될까요? 그렇구나. 알면 진짜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자를 꼭 알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청래라고 하는 이 개인의 그 캐릭터, 이게 586 운동권이거든요. 예. 그 운동권 당시에도 이게 참 저급한 운동권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자들의 또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갑질과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얼마나 점잖으신 분입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국회의장한테 항의를 했거든요. 이걸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청래가 뭐라냐면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이런 수준에 이게 도대체 한나라의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이런데 이게 지금 마포에서 계속 당선되고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서 국민을 졸로 보고 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사실은 통제하는 그런 국회 기관이거든요. 예.
그리고 법치라는 거는 우리가 법을 강제 집행한다는 강제력만을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법이라는 건 제도고 문화거든요. 그거는 질서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걸 예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의하고 네. 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법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게 실질적 법치다라는 거죠. 정청래 의원은 법이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 사람들로 출석했던 국민들을 아무리 그분들이 어떤 행동으로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그곳에 나와갖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네. 국가의 법, 제도, 문화의 수준이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군부 독재와 싸웠다라는 것이 자기한테는 훈장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부 독재 관련돼서 본인이 정치로 나가려고 할 때 학원을 운영했었거든요. 그 학원이 뭐로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학생 체벌로 유명했던 학원입니다.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인권이라는 것도 생각을 그렇게 안 하고 평소에 살던 사람이 지금 인권 운운하는 문제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을 이렇게 임명해놓은 이재명은 무슨 책임을 나중에 역사적으로 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야기가 이재명까지 갔습니다. 네. 이재명이 민주당 아버지라면서. 요새 계속 또 나오는 어버이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어버이 이재명. 그게 귀에 더 익숙치 않으세요? 아버지 이재명보다? 네. 예, 어버이 우리 이재명. 그리고 일극체제 그런데 그 유일체제예요. 일극체제는. 유일체제라고 아시죠? 네. 그게 유일정당 아닙니까? 저 북한의 유일정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제가 참 한심한 게 그 민주당 계열의 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예. 이번에 당대표 다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도력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 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믿고 있으니까 저분 말고 또 누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체제에서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 나갈 때요. 당선에 꼭 목적으로 나가나요?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아니에요. 이름 알리기도 나가고요. 자기 이름 석자. 네. 이렇게 당원 어떻게 당대표 뽑는데 오히려 유일정당, 유일체제 이재명만 나가요. 다음에 자기가 더 이름을 떨치고 싶은 여러 의원들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초토화됐거든요. 이게 이걸 가지고 오히려 우리 지도력이 이재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한심스러운 얘기들을 하는 거 보고 과연 이게 진짜 같은 지금 586 출신이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 체제 정당이 맞는가? 그냥 북한으로 당을 이전시켜서 노동당이랑 양대 정당 하면 되잖아요. 같이 싸우고. 그러면 김정은하고 아마 이재명은 막상막하 될걸? 그렇죠. 왜? 김정은은 아버지로부터 보호돼서 이렇게 왔지만 이재명은 바닥으로부터 컸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큰 아마 이재명이 김정은하고 막상막하 될 거래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너무 심한가 이게. 정성호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은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설득했다는 거예요. 예, 당신밖에 없다.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게 많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도 그 민주당의 어머니는 누군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그래. 예, 아버지라는 표현을 과연 그렇게 쓰는 게 나쁘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나 어떤 정치인이 누군가의 정치적 지도자를 자기 아버지다. 또는 그거 어떤 공로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옆에서 아버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야, 보통 간신들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라오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말하면 옛날 김대중, 김영삼, 심지어는 그 전에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실제 들어본 적이 기억이 없거든요. 없죠. 어버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없죠. 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우리 이승우 변호사 소리가 좀 작다 그러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네, 대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게 좀 말이 끊겨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두 분의 패널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비방용 비속어나 욕설이 확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자꾸 하다가 말을 멈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다른 주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저 힘들었습니다.
자, 저 국민의힘 쪽으로 좀 예. 돌려보죠.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그리고 이제 윤상현은 그 전에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석규 대표. 예, 그 전체 네 분들이 다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윤상현을 하고 나서 이제 1시간 단위로 네. 세 분이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이러는 바람에 어떻게 1시간 단위로 출마 선언하는 바람에 저는 그걸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무슨 내용 나올까 이렇게 봤거든요. 역시 이 그날 일요일날만 놓고 보면 정말 3인 3색. 그걸 딱 저는 들으면서 출사표를 보면서 야 정말 제대로 된 흥행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미니 대선판이라고 해도 이거 맞겠다. 아하. 이렇게 저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주목했던 그야말로 보수 재집권 그럴 무렵 정통 보수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딱 강조한 것. 그다음에 또 한동훈 저 후보가 약간의 좀 방향이 변화와 개혁 이런 걸 좀 얘기하면서 왜 변화와 개혁 지금까지 총선 끝났는데 두 달인가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했어. 오히려 이렇게 야단치는 모습 뭐 이런 거. 근데 원희룡 후보가 야 이거 캠프림이 원팀입니다. 원팀 이걸 보면서 이거 불안한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하고 세 후보가 하나는 자 나경원은 당정 동행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동훈은 실용적 당정 수평 관계 이렇게 했고 원희룡은 당정 일체거든요. 네. 레드 팀을 가동한 당정 일체 이걸 보면서 야 누가 앞으로 이길 것 같다. 또 선거 전략이 어떨 것 같다가 눈에 쫙 보이더라고요. 네, 이성현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이 세 분과 또 윤상현 의원을 평가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고 네 분 다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그런 후보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계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들 있는데 저는 이제 당원으로서 많은 당원분들이 있고 또 보수당의 어떤 임무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실천하고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거 부탁해도 될까? 이런 거 요청해도 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모든 당원들에게 자, 우리 이런 거를 좀 하자. 이런 걸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일을 좀, 업무를,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누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지석규 대표? 후보들 중에요? 네. 그거 참. 아니, 예. 객관적으로 해설하는 건 해설하는 거고. 예. 후보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나는 이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예. 전혀 그렇지 누가 제일 않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분들이 얘기했던 공약이나 그 방향 말고요. 네. 인간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볼 때, 그거로만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저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뭐든. 뭐가 됐든. 예. 사실은 원희룡과 나경원 예. 두 사람이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3명 중에 2사람이면 그거는 말이 아니지. 한 명만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 한 명만. 예. 아니,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좀 욕심이 많아서 한 명은 잘 안 하고, 두 명을 다. 예. 그러면 한동훈만 아니면 돼? 이런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두 사람은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그나마 좀 지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동훈은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동훈 메시지나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인간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알았어요. 인간적인 메시지. 이성호 변호사는요? 네, 저는 윤상현 의원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끌려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진짜 나중에 그분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윤상현 의원이 현재로서는 아주 마음에 끌립니다. 그럼 투표권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권리당원이세요? 네. 네? 네. 돈 내요? 네. 돈을 내신다 이거. 5만 원씩. 윤상현 한 편에.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저도 아직 확정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돈 내요, 박사님. 저도 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투표권 있을 수 있어요. 대표한테 2표 줄 수 있나요? 어느 대표? 원희룡하고 나경원한테 한 번씩 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분이서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동훈한테 표를 줄지, 아니면 윤상현한테 표를 줄지, 끝까지 저는 정확하게 마누라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제가 총선 때도 마누라가 시킨 대로 사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사실 러닝메이트가 맞냐 하는 논란은 있어요. 네. 예, 있지만 또 당헌당 규상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뭐 지난번부터 뭐 대표가 자기하고 좀 죽이 맞는 네. 또는 정치 노선이 같은 또는 개인적인 친서 관계가 깊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 이 사람이 최고위원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네, 같이 네. 다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거를 공식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러닝메이터는 이제 이 두 팀이 생긴 겁니다. 나경원과 윤상현은 아직 러닝메이터는 할 생각도 없고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동훈이 이제 최고위원은 2명 그리고 네. 청년 최고위원 1명 해서 라인업을 했어요. 네. 한동훈, 장동혁, 네. 그리고 좀 박정훈, 네, 박정훈. 그리고 진종호 했고 원희룡은 원희룡 인용한 그리고 인요한 그리고 박진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의 라인업, 한동훈,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점수를 조금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그러니까 뭔가요? 득표에 면에서요. 실제 최고위원도 있지만 예.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도와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민주당에 아까도 보셨지만 거의 이재명을 상대하려면 김정은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북한의 노동당. 예, 그런데 그렇게 전투력 있고. 김정은이랑 라인업 할 수는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김정은 정도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랑 맞짱을 뜰 수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결론은 전투력이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사상성, 이념적으로 이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전투력 있는 후보들이 최고위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장동혁, 예, 그다음에 이제 송파에 박정훈, 그다음에 또 뭐 진종호 분은 이제 사격하시는 분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과연 이념적으로 철저하고 전투력이 있는지 이거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조금 이거 좀 약할 것 같다. 한동훈 라인업은 좀 별로다. 좀 이런 약할 것 같다. 예.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이성호 변호사. 저는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네. 그분의 라인업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비대위 구성하실 때도 여러 가지의 그런 라인업을 구성하시는 걸 보면 의견을 많이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위원들 의견을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보다 더 좀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뭔가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라인업으로 들어오는 게 한동훈 이제 전 위원장한테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일단 느낌이 있어서 네.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요. 원희룡은 이제 전 의원 경우에 지금 인요한 의원과 이렇게 배치되시는 걸 보면 힘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구성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라인업의 무게감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원희룡 라인업이 더 좀 무게감이 있다. 중량감이 저도 지금 똑같이 네. 말씀하죠. 왜냐면은 인유한 하면은 사실은 혁신이나 개혁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중들에게 인기 있고 전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네. 그렇게 볼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당의 변화와 혁신 있죠. 예. 이거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쭉 해왔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혁신은 또 원희룡 후보가 갖고 오기 때문에 한동훈 현재 그 후보의 전략인 변화와 혁신 있죠, 당에. 이걸 흐트러뜨릴 수 있는 라인업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하나 또 말씀하신 게 그 좀 더 경륜이 약간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그 전 사무총장은 1.5선이잖아요. 그다음에 박정훈 그 잠실 거기 송파에서 당선된 그분은 조선일보 기자, TV조선 기자거든요. 첫 초선인데 그분은 제일 안정적이 딱 거긴 그냥 당선되는 지역입니다. 상당히. 국민이 보면 양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또 고생 안 하셨던 분이고 이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당의 위기감을 느껴볼 때 수도권이 중요하다. 수도권이 중요하면 송파에 있는 후보라고 손잡으면 안 됩니다. 의원하고. 이런 면에서도 그것도 모양이 안 맞고 또 네. 전략적으로 미스다. 그런데 혹시 자기랑 좀 가까운 사람하고 중심이 돼서 라인업을 했나? 이런 거 아니면 좀 이상하다.
좀 약하다, 잘못했다. 저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이 최고위원 후보인 상동혁 그리고 박정훈 그리고 인요한은 또 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최고위원은 그 리그를 따로 하잖아요. 네. 거기에 한동훈은 진종호, 원희룡은 박진호를 이제 선택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진종호는 사격 선수로는 알지만 네.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들어와서 정치 경력이 이제 길어야 2달, 선거 기간까지 합치면 길어야 한 3달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청년 최고위원이 만 45세 이하 리그일 거예요. 그 진종호가 아마 만 44세 9개월인가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 자격은 있는데 굳이 좀 딱딱하게 따지면 그래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만 45세 지나면 그만둬야지. 이게 청년 최고위원 리그를 따로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취지를 네. 벗어나는. 예, 입법하면 입법 취지 있잖아요. 당연히 취지를 고려해야죠.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본질을 훼손시키지 이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있거든. 그렇죠. 정말 고생하고 그리고 선거 때는 정말 몸으로 다 때우고 하는 이 청년 당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거든. 박진호는 그런 면에서 지난번 4년 전에 김포에서 출마했을 때도 최연소 후보였고 이번에도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어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30대 중반이고 당에서 오랫동안 청년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당에 대해서 무슨 판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궁금한 거 하나만 예. 주필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했을까요? 진종호를 청년 최고위원. 아니, 아니 왜냐면 며칠 남지도 않아 아니 몇 개월. 인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종호 모르는 국민들이 있나요? 없죠.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예. 예. 제 아들도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메달 인지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입법 취지라는 게 있어요. 네.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리그를 따로 운영하는 그 취지가 있다고. 예, 저는 여기에는 정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아니 얘기를 뭘 하다 보니까. 얼마나 했다고 벌써 시간이 별로 없습니까? 별로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예, 이 두 분이 토크를 너무 지루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좀 하시죠. 우리.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재밌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런가요? 저는 재밌었거든요. 재밌지 않았어요? 재미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농담이에요. 이것도 농담해? 네. 아니 농담도 이렇게 하지 마시죠. 저는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아마 이게 마지막 예.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아까 오자 토크를 했던가요? 아까 한 번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7자 토크는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안 네, 했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들한테 기회를 드려야죠. 그래서 7자 토크 가겠습니다. 진짜 토크. 예.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가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 있는 건데요.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그 중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최고죠. 뭐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어쨌든 네. 이 영남권 기반의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표 응집도는 PK보다는 TK가 예. 훨씬 더 높잖아요. 예. 그래서 후보들마다 이 출마 선언을 전후해서 이게 TK를 방문한 거예요. 네, 네. 나경원이 이철우 지사, 경북지사 만나고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고 원희룡도 또 이철우 지사 만나고 홍준표 시장 만나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약간 반응들이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나경원은 여성이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반겨주고 싶어도 뭐 껴안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원희룡과 홍준표는 확 껴안더라고. 네. 그 이제 우리 사진들이 다 있으니까. 막 부둥켜 안으면서 야, 너 출마 잘했다. 막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이제 한동훈도 왜 TK 공약의 중요성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TK를 가면 그래도 그 지역에 그 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철우 경북지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니까 좀 방문하고 싶다. 홍준표가 자기가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꾸 나한테 오겠다 그러는데 오지 말라 그랬다. 제가 그걸 오지 말라 그랬다. 예, 제가 그걸 좀 취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 홍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일까? 왜 이럴까? 홍준표 왜 이럴까? 이거 7차 토크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홍준표의 이 행보, 예, 또는 예, 홍준표의 이 속마음, 예. 이거를 여러분들 뭐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어쨌든 이게 정치 현실이니까 예. 비판하셔도 좋고 또 해석해 주셔도 좋은데 예. 예, 그것을 7차 토크의 마지막 주제로 제가 던지겠습니다. 써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순간 머리가, 이 속마음이 다 겉마음으로 드러나가지고, 이게 속이 아니에요, 속이 지금. 너무 드러내가지고 지금. 근데. 제가, 이거 진짜 토크. 제가 여기 방송을 하러 오면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을 해서. 홍준표가. 이렇게 이제 원고를 저희한테, 어벤져스 토크 배틀 원고를 주시는데, 첫 번째 5자 토크도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7자 토크도 이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다른 거 준비하셨다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자의 특권이죠. 이렇게 우리 패널들 놀려먹는 재미라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회를 보겠습니까? 자, 홍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홍준표의 진짜 마음은 뭘까? 7자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7자 토크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선정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신문입니다. 자유파 정론지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준표 진짜 열받아. 경쟁자 우선 견제. 자, 경쟁자 우선 견제 무슨 뜻입니까? 저는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다음 대선을 아직도 마음에 깊이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뭐 그 생각밖에 없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제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견제를 그렇게 조잡하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도 제가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의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제 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준표 진짜 열받아? 이게 진짜 제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세요. 일단 준표, 제가 이제 준표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열받아 있어요. 누가요? 준표가. 왜? 왜냐? 지금 열받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심과 민심이 여론조사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돼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준표 얘기는 거기까지 그것만이라도 내가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또 그 검찰 또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당의 진짜 당원이 오래 지켜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또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이번에도 또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차기 경쟁자를 이번만큼은 내가 안 돼. 그러면서 지금 계속 뭐냐면 우리를 100명 잡아가뒀다. 그중에 5명이 죽었다. 우리 그 보수파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데 연이어서 윤석열과 22년 직인 한동훈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 못해 하고 진짜 열받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쉽지 않은 7자 토크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7자 토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정해 주세요. 대선 경쟁자이니 좌파 프레임 노노, 동훈만 아니면 됨, 홍카는 부비부비, 부러우면 지는 것, 동훈만이 해답, 6자인데 뒤에 느낌표를 하나 붙이셔서 7자가 됐습니다. 네. 한동훈 진짜 안 돼. 미운 7짤 준포. 참. 미운 7짤 준포.
미운 7짤. 예, 짤이 무슨 뜻인가요? 그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 말을 좀 강조하신 아, 거예요. 네네네. 미운 7짤 준포. 홍카콜라 조바심. 손 안 들고 코 풀기. 홍다리 잡고 삐약. 오락가라 공준표. 동훈이 꼭 이겨라. 동훈이 무서워서. 대통령 과한 마음. 원희룡은 믿는다. 마 있을 때 잘하지. 밥상 위에 젓가락. 차기 대선 후보로. 한동훈 오만방자. 공부 좀 하고 와라. 한동훈의 경계심. 믿지 못할 홍카 하고 물음표 두셔서 7자 됐습니다. 준포맘 준포몰랑. 준표맘은 준표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준포맘 준포몰랑. 네. 준표는 대권 꿈뿐.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네. 네. 어린애가 짜증나도 있네요. 지가 후보 하려고. 정했습니다. 네. 아까 준표는 대권 꿈 그 7자. 예. 그 뭐였죠? 준표는 대권 꿈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거 하셨어요? 네, 그게 7자인가? 준표는 대권 꿈뿐. 예, 그거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금숙님인데, 조금 전에 오자 토크에도 당첨되신 분 같은데. 야, 이분은 전문가시네요. 예. 예. 오자 7자 토크 전문가. 예, 진짜 이분은, 예, 준표는 대권 꿈뿐. 예, 그거. 준표는 대권 꿈뿐. 예. 자. 저는 홍카는 부비부비. 홍카는 부비부비. 홍카는 부비부비. 부비부비는 어디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부비부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껄쩍지근한. 껄쩍지근한, 그 뜻으로. 네. 그게 가서 동훈한테 부비부비 하는 건지 어디다 부비부비 하는 또 건지. 금숙님인데? 같은 분인데? 야, 이거 안 되겠. 취향이 저희가 그쪽인가 봐요. 야. 네. 아니, 이분은 어떻게. 다시 뽑아야겠는데, 그거는. 예. 자, 다시 한 번. 다 지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다른 걸 할까요? 예. 홍카콜라 조바심. 홍카콜라 조바심. 네. 그것도 금숙님 아닌가? 아, XC진님. 네. XC진님. 홍카콜라 조바심. 홍카는 대권 꿈뿐. 예, 그렇게. 네. 두 분께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유파 정론지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고요. 자유공화국이죠. 근데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 국가 정책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북한하고 러시아 조약에 대해서 이게 시대 역행적이다라는 대통령 표현에 대해서도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좋다, 싫다라는 의사표현을 남겨주시는 역할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의사표현이 전달돼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요. 아예 지금 상임위 싹쓸이한 거 11개 이거를 법으로 더 완전히 구축하겠다고요. 이걸 또 법제화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살벌한 상황에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되시든 네 후보가 똘똘똘 뭉쳐가지고요. 이재명, 김정은에게 대적할 수 있는 이재명과 철저하게 싸워주시기를 후보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어플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와 함께 어벤져스 토크 배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자유파 대표 패널, 오늘은 이승우 변호사,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 센슈TV의 지석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 나가서 끌어내리자고 했던 게 준복주사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탄핵이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탄핵하자고 달려든 지가 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입법청원, 국회 민원청원의 형태로 법사위가 정식으로 대통령 탄핵을 안건으로 올리게끔 됐어요. 우리말에 뭐 하면 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통령 탄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 전에 그 헌정 중단 사태, 그 이후에 완전히 이 붕괴하고 지리멸렬해서 정말 이 보수라는 단어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 참혹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정말 난세에 영웅난다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우리 자유파가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든 임기 중반에 끌어내리겠다, 감옥 보내겠다, 그래야 다시 정권 탈취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의 아주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는 속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정말 절실한 우리 자유파 모두의 공동의 과제로 안고 좀 긴장하면서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긴장된 모습, 좀 더 전투적인 모드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트TV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